오늘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치열하게 증명받는 글을 써라. 오늘은 그걸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늘 시 쓰고 소설 쓰면서 살아왔는데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혼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소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쓸 테니까 어떻겠는지 좀 들어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써요. 소설이 일단 한 편 완성되면 우리 아내한테 그거를 다 읽어줍니다. 어떻게 써? 재밌어? 그러면 재밌다고 하면 그 소설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 아내 말이 그건 잘 내가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 소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쓴 소설을 읽어주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는 거고, 내가 끌어안았을 때 즐거워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증명받는 그런 행위가 사랑입니다. 글쓰기도 똑같아요.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상대에게서 증명받고 싶어 하고 상대를 증명해 주고 싶어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자기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또 자기가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슬퍼지는가. 외로워집니다. 꽃은 자기가 몸담은 세상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증명받고 싶어서 활짝 피는 것이고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새는 세상의 모든 귀가진 것들로부터 내 노래가 감격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목청껏 노래하는 것이고 그 노래를 듣는 자는 그 노래를 증명해 주기 위해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판소리에서 소리를 잘한 사람을 명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듣고 잘한다, 못한다 하고 평가하는 사람을 귀명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증명하기이고 증명받기인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기계가 아주 높게 채점을 해주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채점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소설로 쓴 적이 있는데 다산 정약용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강진에서 유배살이를 하면서 한 권의 그 책을 저술을 할 때마다 그것을 구태여 고해절도인 흑산도에 유배살이한 자기 형님 정약전에게 보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의 첫 번째 독자는 정약전이었습니다. 자기 형. 왜 자기가 힘들어서 몇 달 동안 저술한 것을 자기 형에게 읽어달라고 보냈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깨달음에 그것을 증명받기 위해서이고 정약전이 독후감을 써서 보내는 것은 증명해 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증명받기와 증명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이와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명받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것이고 저는 소설 쓰는 것, 시 쓰는 것이 한승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도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그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닭이 새벽에 꼭 깨워하고 울어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 날이 새는구나, 그렇게 닭의 목소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사람들의 귀예요. 내 삶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 주고 싶어서 저는 글을 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잘나지도 않는 자기 얼굴과 자기 몸매에 반하여 사는 그 미친 짓이 없다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저는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데 별로 잘 부르지도 않는 노래를 목숨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것은 별로 잘나지도 않는 얼굴을 나 이쁘지 하고 자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명받고 싶어서 노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하는 것을 예문으로 한번 들어보이겠습니다. 닭을 키워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수탉은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한 10분쯤의 간격을 두고 두 다리를 왕바트막에 벌리고 하늘을 향해 꺾기호하고 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자기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건강한 수탉인 경우 수시로 암탉의 꽁지를 물고 올라탄 다음 교미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살아있음의 증명입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책 500권을 써낸 다산 정약용 선생은 글쓰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왜 글쓰기에 미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저술을 한 것입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온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라는 화가는 늙어 오른손이 마비되어 간병인에게 붓을 든 다음에 손을 칭칭 붕대로 감아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년에 손에 붙잡을 힘이 없을 때 그 말이에요. 죽음을 두 달쯤 앞둔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야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떤 그림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림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런지 두 달 뒤에 그 그림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나도 그분들에게서 삶을 배웁니다. 다산과 르누아르 화가에서 삶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글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내 삶을 완성시키는 길이라는 것. 그리하여 나는 이 말을 두고 쓰곤 합니다. 살아있는 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것이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을 기록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대부분의 뜻있는 사람들은 늙음하게 들어서 자서전을 씁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실패를 했고 이 실패나 절망을 거울 삼아서 이런 일을 다시 했는데 이것은 성공을 했고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러이러한 고귀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삶이 다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힘들게 성공을 해서 어떤 것을 크게 이룩했다. 그러면 그것을 성실하게 세밀화를 그리듯이 착실하게 그려놓으면 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삶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습성을 들이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치열하게 증명하고 치열하게 증명받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